네, 다시 인사드릴게요. 메이저 수학학원 대표원장 성정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제가 오자마자 여기 6층에 오자마자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보고 그 다음날 바로 스터디 카페를 오픈하게 됐어요. 이게 전망도 되게 좋고 뭐랄까 기운이 되게 좋았어요. 여기는 공부가 잘 될 것 같다?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를 열게 되었고요. 오늘은 총 그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1부는 김영호 부원장님이 발표를 맡아주실 겁니다. 김영호 부원장님이 원래 분당에서 저랑 같이 오랫동안 같이 하시던 부원장님이신데 제가 반포에서 혼자 하기는 너무 버거울 것 같아서 부원장님이 저희는 선생님들도 다 공부를 시키거든요. 스터디도 하고 심지어 선생님들이 시험도 봐요. 시험도 꾸준히 계속 보는데 그 스터디를 계속 맡아주셨고 그리고 수학을 너무 잘하셔서 뭐 수리논술이나 좀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좀 다 풀어주시고 되게 능력자십니다. 얼마나 능력자신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호 부원장님 발표 먼저 듣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부 발표를 맡게 된 김용호 부원장입니다. 먼저 자기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시작을 할까 해요. 제가 이제 저를 표현하는 자기소개 문구로 한 5개 정도를 적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는 거짓이거든요. 그 거짓을 하나 찾아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제 IQ가 147이다. 야,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들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네요. 다음에 두 번째는 수학과를 졸업했다. 뭐 이것도 좀 무난한 보기 같죠? 세 번째, 수학을 가르친 지 14년이 되었다. 뭐 이것도 다 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요? 저 생각보다 동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하는 설명회가 처음이다. 그쵸?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거짓이고요. 하나 더 있는데 잘생겼다. 이건 참이에요. 거짓 아니에요. 네 번째가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좀 많은 설명회 학부모님들 모시고 많이 했는데요. 그거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고려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분당에서 부원장을 오래 하다가 이제 여기 반포 메이저 학원으로 온 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분당에서 했던 설명회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한 세보니까 28번 정도 하고 주제가 겹치지 않는 것만 해도 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되게 많아요. 사진도 한번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꽉 차 있죠. 그래서 이 자리도 조만간 꽉 채울 정도로 설명회 열심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홍보 간단하게 하나만 할 건데요. 오늘 이렇게 설명회 끝나고 나서 밴드 초대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설명회 공지 같은 거 이 밴드를 통해서도 많이 해드리니까는 초대 받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밴드 또는 오늘 설명회 끝나고 나가면서 저 밖에 계신 팀장님께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전까지 되게 많이 놀죠.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얘기해주는 공부법이라 그래서 7월 3일과 7월 10일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팀장님께 신청을 해주셔도 되고요. 다음에 저희 밴드에서 공지를 올려드릴 텐데 그 밴드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 가르쳤던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각각한 학생들인데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식으로 멘탈 관리를 했고 내신 관리며 수능 대비며 어떻게 했는지 좀 자세하게 선배들의 공부법이라 그래서 동기부여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청해 주시면은 방학 전에 좀 많이 흐트러져 있는 거 잡고 열심히 좀 마음을 다지고 여름방학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해보고 싶은 말이요. 기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해보고 싶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는 제가 이제 좀 네이버 그 사전에서 찾아봤는데요. 명사,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이게 기적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건 불가능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를 우린 기적이라고 해요. 살면서 기적이라는 거 좀 경험해 보신 적 있을까요? 여기 이제 수학 학원이다 보니까는 또 스터디 카페다 보니까 공부랑 관련돼 있어서 기적을 생각을 해보면은 점수가 어느 정도 오르면은 기적적으로 좀 점수가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한 10점? 20점 정도 오르면 기적일까요? 이제 제 경험의 사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당에서 쭉 수업을 해서 분당에 있는 학교 중학생이었는데요.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1학기 중간고사가 50점을 받았어요. 순회중학교가 생각보다 분당에서 되게 잘하는 학교고 전국권에서도 좀 순위에 많이 들어가는 학교인데 시험이 좀 어렵다 보니까 잘 못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더 떨어졌네요. 35점. 저랑 같이 이렇게 쭉 수업을 하고 있던 거였거든요. 제가 수업을 했는데도 점수가 떨어졌어요. 근데 같이 여름방학에 되게 열심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에 86점. 이 정도 점수가 오르면은 점수가 엄청 많이 올랐죠. 51점이나 올랐죠. 이 정도 오르면은 점수가 기적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고 좀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중학생이라고 좀 가능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하셔서 고등학교 예시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중앙고등학교라는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분당에 한 18개 정도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고등학교예요. 입시 실적도 꽤 좋고. 그 다음에 2학년 이과생입니다. 수학이 되게 어렵다고 하는. 1학기 기말고사가 72점을 받았던 학생이에요.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은 점수인데 저랑 같이 여름방학에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2학기 중간고사가 87점을 받았어요. 생각보다 얼마 안 올랐네. 15점 정도밖에 안 올랐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는 내신 등급제죠. 이때 1학기 기말고사 때 등급 컷이 95점이었어요. 1등급. 이게 4등급 점수거든요. 보통 이렇게 첫 시험이 좀 쉽게 내고 나면은 다음 시험도 어렵게 많이 내죠.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1등급 컷이 85점일 때예요. 등급이 3등급이나 올랐어요. 이게 중학생이라서 가능하고 고등학생은 불가능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점수가 많이 상승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점수가 상승하면 이제 기적이라고 좀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한번 내 자녀가 지금 점수가 이 정도니까 여기서 한 30점이 오른다면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되게 즐겁지 않으세요? 근데 등급이 한 4등급이었던 학생이 1등급, 5등급이었던 학생이 한 2등급 정도를 받게 되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기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신 분들에게만 특별히 공개하는 정말 저만의 비법이에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올바른 공부법이 먼저 가장 우선돼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성적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좀 표정이 다들 좀 실망이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실망이 좀 많으신가요? 공부는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방법, 그게 사실 정도예요. 이 정도를 어떻게 시키고 얼마나 잘 시키느냐가 가장 핵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누구나 알고 있는 당연한 방법이지만 저희 학원만의 디테일이 조금씩 추가되어 있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올바른 공부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공부법, 제가 생각하는 공부법은요, 먼저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분당에 수업했을 때 제 교실이 이제 사진이에요.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제가 앉아 있거든요. 학생들이 이렇게 제 앞에 앉아서 다들 공부하는 거예요. 보통 생각하시는 학원의 모습하고 좀 다르죠. 앞에 나와서 이렇게 판서를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리고요, 필요할 때 제가 부르고 개념을 설명할 때 모르는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앞자리에 나와서 저랑 같이 1대1로 개별 맞춤을 수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판서로 제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앉아서 본인 스스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푼다. 이게 올바른 공부법이에요. 보통 학교에 가서 판서를 선생님이 판서하는 거 보죠.
그다음에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도 계속 시청을 하고 듣죠. 이거는 그냥 내 공부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 공부가 아니라 이렇게 본인 스스로 하는 공부가 저는 올바른 공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제가 또 이제 많이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노트 쓰는 방법이에요. 수학은 아무래도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고 다들 이미 잘 아시다시피 한 문제집을 여러 번 많이 반복해서 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문제집에다 문제를 풀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할 때마다 문제집을 계속 사야 되고 또는 내가 틀렸던 게 뭔지도 하나도 안 남는 새 문제집에다 풀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노트에다가 풀어야 돼요. 노트에다 풀 때 저희가 이제 지도하는 거는 왼쪽, 오른쪽을 구별해서 풀고요. 여기 왼쪽 칸에다만 문제를 풀게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틀린 문제들이 있으면 오른쪽 단에 다시 풀게 돼요. 만약에 다 맞았으면 오른쪽 단은 그냥 빈칸으로 두고 다음 장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가 한눈에 오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파악할 수 있죠. 이렇게 한 문제도 빠지지 않고 오답을 철저하게 하는 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래 제 사인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숙제 검사를 되게 꼼꼼하게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숙제를 많이 내주어도 숙제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너희가 정말 고생했구나라는 거를 알아주는 거예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왔는데 숙제 검사 대충 하고 그래 잘했어 하고 넘어간다든가 갑자기 숙제를 하나도 안 했는데 너 잘했어 하고 넘어가면은 그 학생은 공부할 의욕이 다 사라져요.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확인하면서 오답까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본인 스스로 제 글씨가 아니라 학생 글씨인데요. 학생이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까 학생이 제 옆에 앉아서 제가 설명을 해주는 걸 듣죠. 제가 이면지나 노트 또는 A4 빈 종이에다가 개념을 쓰면서 설명을 해주면은 학생은 자리에 돌아가서 개념서를 다시 본인 스스로 읽어봐요. 읽고 나서 노트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본인이 보지 않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저한테 가져오면 제가 이런 부분은 좀 필요 없어 라고 해서 좀 지워주고 이런 부분은 되게 중요해라 그래서 별표를 쳐주는 즉 되게 유명한 백지 테스트죠. 이런 거를 개념을 꾸준하게 설명을 해줘야지만 내 스스로 개념을 알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런 식이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공부 방법이에요. 그냥 마냥 열심히 하면 되기도 하지만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해야지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공부 방법은 학생이 직접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안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보통 학원 가서 듣고 인강해서 듣고 다 듣기만 해요. 본인 스스로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하는 공부가 올바른 공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꾸준한 노력이 추가돼야 한다는데 꾸준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분당에 있을 때 저희 학원의 여름방학 프로그램으로 9 to 6, 9 to 1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냐면은 방학 기간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는 프로그램이 9 to 10이에요. 시간이 되게 많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꾸준히 공부하고 많이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고 내일을 쉬고가 아니라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해서 습관을 만들고 그것이 나를 만들면서 매일 13시간씩 공부를 한다. 매일 공부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13시간 하고 내일 어제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좀 놀아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꾸준히 하는 게 그게 바로 노력이에요. 앞선 두 학생들도 아까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도 저랑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되게 많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장소가 그때 했던 분당의 학원 사진인데요. 이런 공간에서 했습니다. 지금 이 공간하고 되게 많이 비슷하죠. 저희가 이제 분당에서 많이 테스트 해보고 이미 검증도 되게 많이 잘 되어 있어서 여기 반포에서도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을 꼭 한번 실행을 해서 학생들의 꾸준한 노력을 많이 도와줘야겠다. 스스로 공부하는 장소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앞에 이제 전대 앞에서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졸지 않고 딴짓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집중되어 있고, 학습 계획 봐주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체크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꾸준한 노력에 해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노력이란 매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매일 하기에 되게 좋은 기간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이에요. 학교 중에는 매일 하기가 되게 쉽지 않죠. 학교 끝나는 시간도 되게 늦고, 요일마다 가는 학원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매일 하기 되게 좋은 여름방학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순회중학교 2학년, 그 다음에 중앙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했던 이런 건데요. 저희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나면은 이런 학습 현황 파일을 작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수업한 내용, 숙제, 테스트, 또 숙제 평가, 그다음에 담임 선생님들의 사인까지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넌 지금 숙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잘했어 A, 되게 못했으면 뭐 C, D 이런 식으로 숙제 평가도 알려주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렇게 매일 매 기록을 해서 달별로 확인할 수 있어서 내가 이만큼 공부했다라는 것도 잘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매일 하고 나면은 저희가 요걸 정리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카톡으로 전송을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중점을 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가 이제 테스트란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본다라는 얘기죠. 시험을 얼마나 되게 많이 봤냐면 이제 저희 학원에 되게 많은 다양한 테스트가 있는데 8번, 21번, 22번, 8번, 10번, 3번 엄청 많이 봤죠. 시험을 정말 많이 봐요. 한 번 왔을 때 요 한 칸을 기록하는데 거의 매일 꾸준하게 2개, 3개 이상을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학원의 되게 큰 아이덴티티예요. 테스트를 정말 많이 본다. 중학생뿐만 아니라 아까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름방학이 한 7월, 8월, 9월에 해당하는 학습 분량인데요. 여기서도 테스트를 체크해보면 거의 하루 이틀 정도 빼놓고 매일 시험을 많이 봤습니다. 시험 횟수도 적어보면 여기도 되게 많이 보고,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기출도 되게 엄청 많이 풀었어요. 이런 노력이 있고 이렇게 매일 하고 직접 하는 공부, 직접 푸는 테스트를 봐야지만 아까 같은 점수 상승, 아까 같은 등급 상승이 가능한 겁니다. 그냥 우연히 얻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꼭 내가 준비하고 철저히 대비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원 테스트가 되게 진짜 많아요. 뭐 문제집 기반, 교과서 기반, 또 이제 그 단원에서 되게 중점이 된다라는 테스트들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끝에 있는 진단평가라는 테스트예요. 이 진단평가라는 테스트는 저희가 이제 방학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배운 과정을 다 보게 시켜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인데 미적까지 다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2학년 내용, 3학년 내용을 전범위 테스트를 각각 봅니다. 과정별로. 2학년 때 수학 1 테스트를 봤는데 성취도가 한 50밖에 안 돼. 수투를 봤는데 수투는 꽤 잘해. 이러면은 이번 방학에 뭘 해야겠구나라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냥 막연하게 너는 이 타이밍에 이거 해가 아니라 이런 단원을 시험 봤더니, 이런 과정을 시험 봤더니 성취도가 이 정도야. 그럼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수원을 복습하는 거야. 이렇게 학생별로 정확하게 필요한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의 재원생들은 방학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다 보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안내문 드린 거 맨 뒷장에 진단평가 신청서라고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 입학 테스트로 보기도 하고 상담할 때도 되게 많이 필요한 건데, 지금 오늘 신청서 적어서 내주시면 비용 없이 무료로 저와 성정길 원장님께서 직접 상담을 하고 가장 여름방학에 필요한 단원이 이거다라고 바로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각각 신청서에 잘 적어주셔서 나가시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테스트를 진짜 많이 본다. 테스트를 왜 이렇게 많이 보느냐. 여기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인데요. 이분이 하신 말이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학생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것도 학생을 잘 관리하는 거거든요. 잘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공부를 하게 하려면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근데 그 관리를 잘하려면 학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측정은 수학 점수에서
곧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점수를 보고, 테스트를 볼 땐 당연히 오픈북으로 시험 안 보죠. 필기곤만 지참하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인 그 학생의 정확한 점수가 되고요. 그 점수야말로 시험 점수에 되게 근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숙제하면은 보지 말라라고 얘기 되게 많이 해도 학생들 스스로 오픈북 시험을 보죠. 앞에 개념도 넘기고 공식도 봐가면서. 그러면 저 선생님 저 숙제할 땐 다 맞았는데요? 시험 볼 땐 많이 틀려요. 시험 긴장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학생의 실력인 거예요. 그 학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 학원은 시험을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풀기만 하면 바로 끝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숙제에서도 오답이 되게 중요했죠? 테스트도 당연히 틀린 문제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저희 학원은 이제 테스트 오답 페이퍼라 그래서 틀린 문제를 다른 종이에 꼬박꼬박 다 적게 시킵니다. 그래서 너 이번 테스트 다 풀었어? 그러면 틀린 문제 오답해. 그래서 오답해갖고 와 있는 번호 하나하나 확인을 해주고 정말 오답을 다 했다라 그러면은 재시험을 봐요. 재시험이 85점이 되지 않으면 계속 재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알고 넘어갈 때까지. 이렇게 테스트를 봐야지만 저는 그 학생의 정확한 실력을 파악하고 그 파악한 정확한 실력을 바탕으로 학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정말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올바른 공부 방법, 학생이 직접 공부하게 시키는 거예요. 꾸준한 노력, 많이 하기도 하겠지만 매일 하는 거예요. 게다가 학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테스트를 보면서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꼼꼼한 오답까지 하고 다음에 재시험까지 본다. 이 정도 하면은 성적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제가 14년 동안 강사를 하면서 저만의 비법을 공개해 드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를 성실히 수행하면은 아까 같은 생각하시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점수 상승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기적은 준비한 사람에게 와요. 우연이 아니라 이번 여름방학에 하나하나 준비하고 매일 갈고 닦으면서 준비한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여름방학 수업의 안내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 여름방학은 그 전에는 학기 중 시간표로 이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19일부터 저희는 여름방학 시간표에 돌입을 해요. 그래서 4주 동안 여름방학 시간표를 하는데 어떤 게 달라지냐면 방학 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수업 시작을 해요. 자세하게 수업 타임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부 타임 9시부터 먼저 2시간 30분 시험을 먼저 보고 그 다음 테스트를 2시간 30분 동안 봅니다. 2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시부터 2시간 30분 수업을 하고 테스트를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9시부터 먼저 와서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하는 2부 타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부 2시 반부터 2시간 30분 수업을 하고 테스트를 본다. 또는 또 먼저 와서 테스트를 보고 2시 반부터 수업을 진행을 한다. 이런 1부, 2부, 3부로 저희는 여름방학 수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되게 좋아요. 1부. 학생들도 정말 열심히 하기 좋습니다. 매일 하기도 그렇고. 왜? 9시부터 가는 학원 많지 않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매일 올 수 있거든요. 게다가 어머님들도 되게 좋아하죠. 아, 방학 됐더니 얘가 안 일어나네. 이게 해결할 수 있어요. 아침부터 학교 보내듯이 매일 보내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경쟁률도 되게 많고 신청하기도 되게 인기가 많은 1부 타임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점심시간을 잠깐 갖고 2부, 3부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저희 학원의 방학 시간표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공부하는 자, 이렇게 기적을 준비하는 자만이 2학기를 편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4주 동안의 여름방학이 2학기의 성적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저는 빡세게 4주를 많이 보내서 2학기를 좀 기적의 성적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회를 저희 되게 많이 하는데요. 많이 할 때마다 꼭 마지막에 항상 넣는 PT 장표예요. 학생들 진짜 열심히 공부 많이 해요. 아까 13시간씩 동안 매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어머님들이 가끔 보시면서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세요. 그렇게 보면 되게 안 좋은 게 학생들이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되게 안 좋은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나는 잘하는 거다라는 동기부여와 인식을 주려면 응원하고 칭찬을 되게 많이 해줘야 돼요. 아까 제가 숙제 검사하면서 네가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는 걸 알아주는 것처럼 어머님들도 집에서 너 정말 오늘 열심히 했어 라고 칭찬을 해주시고 너 되게 잘할 수 있어 라고 응원을 해주셔야지 점점 더 열심히 해요. 되게 피곤해 보이네, 안쓰럽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앞으로 응원과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1부를 맡고 발표를 했던 김용호 부원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아까 잠깐 드리긴